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책 리뷰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책 한 권을 리뷰하는 영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사 전에 찍어둔 영상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촬영하는 게 지금 거의 2달 만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아무튼 근데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드디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강하길 작가의 화이트호스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출간 소식이 처음 떴을 때부터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책인데 역시나 이 책은 강하길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고요. 2020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한 음복과 더불어서 총 7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소개를 보면은 고딕 스릴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고딕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음산한 저택이나 혹은 드라큘라의 성 같은 그런 성, 안개 낀 하늘, 유령 이런 거잖아요.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이 그런 분위기를 정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각각의 소설은 여성 화자나 인물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은 어떤 가족에 얽힌 세대에 걸친 그런 비밀과 갈등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혹은 고립되고 음산한 분위기를 띠는 시골 마을이나 저택 같은 낯선 공간에 가거나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적인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진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가부장제와 권력관계, 폭력과 사회적 편견, 가십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강하길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그간 단편 한 2편 정도 그렇게 읽은 게 전부였고 이렇게 단행본 한 권 전체를 읽은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작가님의 소설이 스릴러, 미스테리적인 분위기 이런 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고딕 스릴러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한국 소설 중에서 이런 고딕적인 분위기가 담긴 작품을 그간 거의 접해보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더 저에게는 신선하면서도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게 있고 책 표지만 보면 되게 예쁘고 따뜻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오싹하기도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긴장된 마음으로 넘기게 하는 그런 소설들이었고요. 제가 고딕 소설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읽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주로 공포스러운 상황이나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불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이나 숨겨왔던 내면이 차차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이 책도 역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읽고 나서 마음에 복잡한 감정들이 정말 많이 남는 그런 소설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소설에 나타난 상황과 인물들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이렇게 딱 쉽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심지어 신뢰할 수 없는 화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소설 중에 어떤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고 결말에 가서는 자기 이야기를 해왔던 화자조차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설 속에 나타나는 갈등이 젠더뿐만 아니라 세대, 지역, 직업, 공동체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과 얽히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내가 겪은 이 차별과 폭력을 내 자손은 결코 몰랐으면 하는 마음.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시선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그 공동체에서 무사히 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것들.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마음이 너무 잘 와닿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고 그래서 읽는 내내 좀 착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들도 나와요. 우리가 1인칭 소설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하는 화자를 만났을 때 그 화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레 그 화자에 더 공감을 하게 되고 응원을 하고 싶어지는 게 있죠. 근데 이 책에서 어떤 소설은 화자를 온전히 응원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겠고 그리고 저 인물은 이 화자에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저 미워하고 싶은데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서 또 마냥 미워할 수도 없겠고 그래서 제가 읽고 나면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남는다고 표현을 했던 게 이런 것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거든요. 이렇게 마음에 그런 게 막 이게
떠다녀요. 이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물론 이 책에 담긴 작품들이 그런 공포스럽고 숨막히는 상황만을 늘어놓고 아,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소설들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아직 뿌리 뽑지 못한 차별과 혐오, 불안이 존재한다는 건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이중적으로 올가맨다는 것도 이제는 다 잘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저는 이 책에 담긴 소설들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이전으로는 이제 결코 돌아갈 수 없고, 이 책의 뒤에 쓰여 있는 것처럼 비릿한 증오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라는 것.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화이트호스라는 소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소설은 한 여성 작가가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소문이 있는 어느 저택에 글을 쓰러 잠시 입주를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런 집에서 화자는 영어권 노래에 나오는 화이트호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추적하는데요. 그 의미 변화와 화자의 깨달음, 그리고 이 책의 작가의 말까지, 그러니까 강하길 작가님이 쓰신 작가의 말까지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단단한 무언가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더 길게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왜 그 단편의 제목이 화이트호스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화이트호스가 이 책의 표제작이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 정말 의미심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읽으면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책에 수록된 소설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가리가 꽤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주는 효과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음복이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얘기해 볼게요. 누구일까?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할머니가 내게 숟가락을 던졌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다 이어서 한 문단 안에 써도 사실 큰 문제는 없죠. 아니면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식으로 문장을 써도 될 거고. 그런데 강하길 작가님은 누구일까? 당신이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할머니가 내게 숟가락을 던졌다. 라고 쓰셨어요. 아주 적절한 시점에 호흡을 나눔으로써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줄바꿈을 한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붙인 문단을 그냥 쭉 읽어내리는 것보다 시간의 딜레이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 순간에 오고 가는 미묘한 시선들, 불안한 침묵, 조마조마한 분위기를 살에 와닿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런 식의 문장 쓰임을 좋아해요. 저도 실제로 글을 쓸 때 좀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의 흐름도 이렇게 점점 긴장을 높여가면서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탁 하고 터지는 그런 방식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하길 작가님의 작품이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비밀이 하나둘 드러나고 혹은 후반부에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아, 빨리 다른 책들도 사서 읽어봐야겠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안 읽고 있었지? 제가 좋아하는 글의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된 느낌이에요. 독서 취향을 하나를 더 발견했을 때의 짜릿함. 아, 내가 이런 구성과 이런 글을 좋아했구나 라는 아무튼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하길 작가님의 화이트호스라는 책의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에게는 이 소설집이 아주 개인적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내밀한 무언가를 건드리는 책이었어서 읽다가 중간에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아시죠? 책마다 눈물이 나는 그 느낌이 좀 다른 거. 눈물이 사르르 차오를 때도 있고 또르르 흘러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막 펑펑 쏟아질 때도 있는데 이 책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문이 막히면서 나한테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이 책은 다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런 감정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도 됐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날이 일단 어젯밤에 강풍이 불면서 장맛비가 정말 세차게 내려서 밖이 되게 스산하고 약간 물기도 있고 꾸리꾸리해요. 하늘이 아주 꾸리꾸리하고 흐린데 이런 시점에 저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읽기 참 적절한 책이 아닌가
또 여름 되면 좀 서늘한 이야기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읽어도 참 좋은 책이지만 이렇게 날씨랑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해보면 한 분이라도 더 빨리 이 책을 사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좀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아니, 억지가 아니라 진짜 저런 꾸리꾸리한 하늘을 배경으로 그 무드를 잡고 읽기 참 좋은, 아무튼 좋은 책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오랜만에 하게 된 리뷰 겸 추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책 리뷰 영상을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간 어찌된 이유인지, 아니 저는 이유를 알지만 아무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책 리뷰를 너무 오랜만에 가지고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부지런히 읽고 조금 더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